네, 블랙 프라이데이 설명 한번 해드린다는 거 지난주에 잊어버렸네요.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업체들이 블랙이라고 하는 건 뭐 좋은 숫자, 좋은 색깔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재무제표상에다가 계속 마이너스를 검정색으로 표시하다가 이 시즌 되면서부터 이 금요일부터 이제 할인 판매를 잔뜩 하고 매출이 늘면서 빨간색 적자에서요. 이 흑자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 쓰는 기점이 된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때부터 기업체들이 이제 흑자 마감한다. 이렇게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마감이 얘기가 붙은 겁니다. 어쨌든 뭐 IT주라든지요, 뭐 디스플레이 이쪽에 대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오늘 해갈 거고요. 먼저 이동웅의 일목균형표 전략,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 기술적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주 초반에 조금 누르고 주중반 이후에 상승을 기대했는데 웬걸요 하락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코스닥의 하락폭이 깊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작부터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코스피 지수도 1850대로 밀렸습니다만은 코스닥이나 소형, 중형,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심려가 크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초에도 약간의 이제 반등 같은 건 기대해 보지만 이번 주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주 초에 뭐 거래소 지수는 지지를 하다가 떨어지고요. 코스닥은 계속 밀렸는데 우선 이건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늘 이래 왔습니다. 잘 오르고 잘 빠지고. 우리가 올라갈 때 명만 너무 밝게 보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이 오면 또 이번에도 당하는구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것은 반복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주로 개미 투자자 위주로, 개인 투자자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좌우로 휩쓸리면서 흔들리는 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휘발성이 우리가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한된 가운데에서 이번 주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주초 혹은 주 후반 이후로는 뭔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잠깐 점검을 해보죠. 예. 월봉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아마 10월 15일 아침에도 이걸 보여드렸을 겁니다. 2010년, 멀리는 2009년 5월 이후로 코스닥 시장은 계속 박스였고요. 그것이 고점에 있는 일목균형표의 그 구름 상단이 축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선행스피니가 이것이 정확히 543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여기 또 부딪혔고요. 떨어지면서 이제 이 박스의 중심점을 향하고 있죠. 보면 475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한 5포인트 정도, 7포인트 빠져버리면 걸리게 되는데, 그보다는 개월수로는 최고점에서 65개월이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반등은 나오기 쉽다라는 그런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금요일날 제가 장중에 방송하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약간 복귀해 드리자면, 이날이 10월 15일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달력에 표시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잦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이날부터 장이 무조건 폭락합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죠. 방송에서 걸러내지만, 적어도 이날을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그날 장중에 오픈된 게시판 전부 경고 신호를 적어드렸습니다. 경기TV 게시판에도 올려드렸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날부터 빠지는데 이 직전 고점까지가 바닥에서 52일목이 기본 수치이고요. 자, 구름 하단 그다음에 주봉이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이번에 구름 상단까지 왔고요. 이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반등 고점조차도 구름 상단에 지난번 상투로부터 또 일목이 26일이 지나갔는데 밑에 보시면 후행스핀이 따라오다가 확 꺾여버리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이니까 바로 오늘 10월 15일 고점으로부터 정확히 26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과 하락의 충격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선조차도 깨고 내려가는 바로 파죽지세가 공이 나타날 공산이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를 한번 얼른 보죠. 코스닥의 하락파동 과정에서 목표치를 잡아보면 사실 여러 개를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고점으로 올라가기 전 목선에서 보면 48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려오면서 돌아가던 이 파동으로 잡아보면 480.9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상승이 61.8%는 물론 488인데 무너졌고요. 480에 지금 한 2개 정도가 있고요. 그 나머지로 내려가면 월봉의 기준선 그리고 이 474포인트대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26일 들어오고 480선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오늘 내일 사이에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SM이 그동안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그 높은 상승을 구가해 왔는데 실적 발표와 함께 예상에 크게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견에 따라서 특히 기관들이 금요일에도 한 217만 주를 던져버리면서 코스닥 지수의 하락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차트로 한번 또 살펴보죠. 전제 조건은 지금 매도하고 있는 기관들의 물량 출회가 이제 잠잠해지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숙제로 남겨두고요. 기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고점에서 보시면 오늘이 26일과 내일이 33 기본수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올해 4월 최저점이 36,900원, 37,000원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한가치 버리면 이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대개 그 정도는 아닐 걸로 보고요. 가까이 와 있는 목표치로는 41,500원, 39,000원, 이렇게 4만원 전에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최저점 42,600원, 그리고 오늘 26 변화일, 내일 33 변화일 정도면 낙폭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도 이따가 살펴볼 코스피 지수와 함께 일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적응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그나마 떨어지는 중에 비빌 언덕이 어디인가. 저는 이 주초 이자리를 한번 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주요한 그 반등의 영역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일단은 조금 반등을 기대해 봄직하다는 거죠, 이번 주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뭐 코스닥보다는 낮습니다만은 1900에서 이제 이달에 좀 위쪽으로 기대했습니다만 1860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전망해 주세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코스닥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면서 그걸 넘긴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도 그러면 종목을 매매한다면 이건 사실 늘상 같은 방식인데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으로는 기준선이 우상방이면서 전환선을 타고 상하 등락하면서 가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STS 반도체나, 이런 그 하나마이크론과 같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가지고 이미 낙폭이 나왔다가 코스닥은 빠지는데 돌아오는 종목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분은 안 되지만 다 같이 낙폭이 떨어졌다가 지수 반등 나올 때 제일 먼저 상승으로 돌아서는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부류를 우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견조한 부류들은 보면 되게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의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KH바텍이나 아모텍이나 그 다음에 인탑스 또 뭐 디지털 옵틱 이런 부류들이 비교적 견조하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정별 종목 여러분들 일목선을 안 보신다면 21선, 11선 아직은 타고 가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 그 다음에 바닥에서 먼저 돌아가는 종목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로 가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자,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와 있죠. 그런데 주말 주초 사이에 기사 보셨듯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이대로 가면 파국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누군가는 좀 양보를 하거나 일정선에서 타협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찰나이고요. 또 다음 주면 앞에서 나왔듯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러한 어떤 호재들이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떤지 한번 보죠. 우선 다우지수가 이번 10월에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2002년 10월 10일 대바닥으로부터 61개월 올라오고 그로부터 61개월이 와서 이번 고점을 때려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2010년에 2개월 연봉에 I자 4개월 만에 돌아가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2011년에는 바로 미국의 이제 그 신용등급 하향 때문에 크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2개월 차에서 돌아갈 자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종지수로 가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지금 화면에 뜨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 최근의 주가 고가 저가 모든 단기 파동으로부터 일목의 변화일들을 다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기보다 우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초장기 일수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로 짜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여기에 10개의 변화일들이 다 뭉쳐 있습니다. 대개 이러면 거의 8, 90% 확률로 지수가 돌아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61개월의 어떤, 다우지수의 파동이라든지 주봉상 76주가 또 61주가 오고 나서 크게 빠졌단 말이죠. 저도 경고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바로 빠지리라고는 우선은 장담 못했지만 이런 것들처럼 시세에는 묘한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다시 좁혀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떨어졌고요.
이틀 사이에 지금 단기 고저점에서 모든 변화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확률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로 보시면 예. 우선 제가 지난번에 이번 장이 이대로 올라가면 연말까지 한 2170에서 60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9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오름폭을 대입을 해서 5파동으로 본 것이고요. 그런데 10월 9일자로 이거 5파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리면서 그 목표치들은 내년을 향해서 남겨두고요. 지금 상당히 궁색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내려오는 일봉에서는 1850대 목표치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요. 1830짜리가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855, 1851, 이런 목표치들이, 지난 주말부로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대에서 돌리거나 만약에 더 떨어진다 해도 30대 아마 그 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낙폭을 이용한 매매가 좀 가능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낙폭 가다주 중에서 가장 선두에 도는 종목을 보시는데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드리죠. 제가 이 변화율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사실 그 논점이 여러 가지라서 여러분들 혼동이 되실 때가 있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기 쉬운 그런 일목상의 변화인들이 월화에 다 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월화 사이에 큰 상승보다는 작은 상승 정도 돌아가면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10월 만기나 11월 만기처럼 변화마디에 미리 너무 올라버리는 거죠. 월화에 예를 들어서 너무 올라버리고 수목이 연봉으로 떨어지면 좀 곤란해집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런 변화마디에서는 조용하게 안정, 지지하는 정도로만 가고, 빠르게는 내일 혹은 수요일 정도 양봉으로 달려나가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이미 깊은 상태에 있고요. 미국도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지금보다 더 큰 확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3주에서 한 4, 5주 정도까지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파동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노려보시는 좋은 위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체 시장에서의 진바닥은 아마도 좀 더 시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논의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욱 대표와 함께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반등 의견 주셨고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또 높아진 주간입니다. 이동욱 대표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